지난 7년 동안 약 8,000건의 이별 상담을 진행하면서 남자들이 헤어지고 언제 다시 연락하는지 그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단순한 우연이나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있었다. 신이 아닌 이상 상대가 언제 연락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데이터 통계를 기반으로 대략적인 시기를 추측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남자가 왜 그리고 어떤 순간에 연락을 해오는지 이해한다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남자의 연락 시기에 앞서 남자가 왜 연락할 가능성이 높은지 알아보자. 남자의 연락에는 심리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 남자는 자신의 파트너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본능은 이별했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지 않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다.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시간이 흐르면 다시 작용하기 시작한다. 헤어지고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려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는 다른 남자에게 여자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긴다. 이때부터 남자의 뇌는 과거의 애착관계와 안정감을 떠올리며 자신의 과거 파트너에 대한 상실감을 크게 느끼게 된다. 남자의 감정이 변덕스럽게 반응하는 것도 진화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 과거 사냥과 같은 활동에서는 즉각적인 결단을 위해 강한 감정이 필요했다. 따라서 남성의 뇌는 변화에 따라 감정적으로 더 큰 기복을 겪는다. 이별 후에도 순간적으로 강한 그리움을 느끼는 시기가 찾아오고 충동적으로 여자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감정은 단순한 개인적 아쉬움뿐 아니라 진화적으로 관계를 지키려는 본능이다. 이는 이별 후 폭풍이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자주 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남자가 다시 연락을 시도하는 시점은 이별 당시의 감정 상태, 이별을 결정하게 된 계기, 관계의 형태, 그리고 연애 경험 등에 따라 다양하다. 많은 남자들은 이별 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내린 결정을 재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후회와 공허함, 그리고 그리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연락 욕구를 강하게 느낀다. 연락 시기를 구체적으로 한 달, 3달, 6달로 나눠서 살펴보자. 1. 이별 후 한 달 이내 연락. 충동적 이별. 남자가 감정에 휘둘려 충동적으로 이별을 결정할 때는 보통 강한 감정에 빠졌거나 순간의 생각에 치우쳤을 때다. 이런 상황에서는 평소처럼 차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이별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음이 가라앉으면 후회하는 경우가 흔하다. 자주 보이는 충동적인 이별 상황 3가지를 살펴보자. 첫 번째는 화가 너무 크게 난 순간이다. 남자들은 다투는 중에 화를 참지 못할 때 순간적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쉽게 던진다. 특히 싸우다 상대가 자신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아무리 설명해도 공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더 커진다. 이때는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친구와 영화를 보고 나와 저녁을 먹으러 가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일어났다고 해보자. 여자친구가 왜 영화 볼 때 자꾸 핸드폰을 보냐라고 불만을 얘기하자 남자는 갑자기 발끈해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빴어 라고 반응한다. 말이 오가다 여자친구가 너는 왜 항상 나만 이해해 달라고 하냐라고 지적하자 남자는 억울함과 화가 치밀어 오른다. 결국 남자는 내가 그렇게 나쁜 남자라면 차라리 헤어지자고 말해버린다. 이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이별을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결정이 진심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남자는 단순히 싸움을 멈추고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것일 뿐 정말로 이별을 원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화에 휩싸여 감정에 따라 충동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화가 가라앉으면 대부분 얼마 안가 후회하게 된다. 두 번째는 자존심이 상한 순간이다. 남자들은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대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이별을 선택하기도 한다. 자존감이 부족할수록 이런 모습이 두드러진다. 자존심이 상한 남자는 여자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감정적으로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다. 예를 들어 남자가 자신의 직장 이야기를 진지하게 털어놓으며 여자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여자가 그냥 회사 생활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가볍게 받아친 상황을 생각해보자. 남자는 힘든 상황에 대해 이해받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 정도로 힘들면 그만두는 게 낫지 않아 라는 반응에 자신을 우습게 본다고 느낀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남자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라는 생각에 순간적인 감정으로 우리 그만 만나자는 말을 내뱉는다. 하지만 이러한 이별은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에 곧 후회하게 된다. 세 번째는 자존감이 바닥을 친 순간이다. 남자는 큰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때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고 그 상태에서 연애를 지속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자존감이 떨어진 남자는 여자친구와의 관계마저 부담스럽게 느끼며
자신이 함께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 순간 그는 이별을 통해 연애의 무게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자존감 문제로 인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자가 큰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하고 상사에게 심하게 혼난 후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을 떠올려 보자.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에 빠지며 여자친구와 관계를 지속하는 게 미안해지고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그는 자기 자신조차 감당하기 어려운데 여자친구가 무언가 더 기대하는 것 같다고 느끼며 결국 우리 그만하자라고 말하게 된다. 이 이별은 그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도피처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 세 가지 사례가 보여주듯 남자는 즉흥적으로 이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 이별은 순간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하게 된다. 대부분 한 달 내로 연락해온다. 2. 이별 후 3달 이내 연락. 권태기와 반복된 갈등으로 인한 이성적 이별. 3개월 이내에 다시 연락해오는 남자들은 주로 권태기나 반복되는 갈등으로 이별을 선택했던 경우가 많다. 오랜 연애로 인해 연인이 친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거나 매번 비슷한 데이트와 대화로 관계가 지루해졌을 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경우 작은 갈등이라도 생기면 둘 사이에 불만이 쌓이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줄어들면서 관계가 점차 힘들어진다. 결국 남자는 우린 너무 익숙해져서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라며 이별을 결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별 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안정감과 편안함이 사라진 것을 실감하게 된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자연스럽게 여자와 통화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루틴이 사라지자 남자는 여자가 일상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내가 감기처럼 지나가는 권태감에 소중한 사람을 놓친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들게 된다. 이때 그는 다시금 그 안정감을 되찾고 싶다는 생각에 잠기고 재연락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다른 경우는 잦은 갈등이 피로감을 주어 이별로 이어진 상황이다. 자주 반복되는 사소한 다툼이나 감정의 충돌이 쌓이면서 남자는 점점 더 지쳐간다. 예를 들어 그녀가 자주 하는 잔소리나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자 그는 나도 좀 쉬고 싶다는 마음에 이별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별 후 잠시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만남을 통해 다른 경험을 하다 보면 그는 곧 지난 관계가 흔치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보며 새로운 경험을 해본 후에도 그는 결국 그녀와 있던 그 편안함은 정말 특별한 것이었구나라고 느끼며 다시금 그녀에게 이끌린다. 특히 사소한 다툼 속에서도 익숙해진 둘만의 일상과 그녀의 배려가 떠오르면서 이별을 후회하는 마음이 커진다. 결국 권태와 갈등 속에서 잠시 멀어졌지만 이제는 그 소중한 관계를 되돌리고 싶어 다시 연락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3. 이별 후 6개월 이내 연락. 외부 요인이나 장기적 거리감에 의한 이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다시 연락해오는 남자들은 보통 외부 스트레스로 인해 이별을 선택했던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자가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밤낮 없이 일하던 상황을 생각해보자. 업무는 쌓여가고 상사와의 갈등은 커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시기다. 그는 개인적인 시간은커녕 일상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할 여유를 잃게 된다. 죄책감과 피로를 심하게 느끼면서 결국 이별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에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믿었겠지만 시간이 지나 업무가 안정되고 긴장감이 풀리면서 그는 곁에 없어진 여자의 빈자리를 크게 느낀다. 바쁜 와중에도 옆에서 힘이 되어주던 그녀의 존재가 떠오르며 후회와 그리움이 점점 커진다. 시간이 지나 안정감을 찾고 나면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몰려온다. 또 다른 예로 장거리 연애를 하던 커플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리적 거리와 서로 맞지 않는 스케줄 그리고 잦은 이동으로 인해 지쳐가던 남자가 결국 이별을 선택했다고 하자 그는 장거리 연애의 어려움 속에서 한계를 느끼며 두 사람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도 자신을 이해해주던 그녀의 존재가 그리워지기 시작한다. 특히 장거리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필요할 때마다 꾸준히 연락을 이어가고 멀리서도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었던 그녀의 진심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른 관계를 겪어보아도 그녀가 주었던 정서적 안정감과 이해심을 쉽게 찾을 수 없다. 이렇듯 외부 요인으로 이별을 선택한 남자는 시간이 지나 삶이 안정되었을 때 자신을 이해해주던 상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바쁜 상황에서 벗어나 여유가 생기면서 남자는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져 결국 연락을 시도하게 된다.
남자가 연락을 시도하는 시기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의 깊이와 이별 당시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각기 다른 이유로 이별을 택한 남자들이 시간이 지나며 후회를 하게 되고 다시 연락을 시도하는 과정은 다양하다. 어떤 이유든 남자가 연락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우리는 남자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아야 한다. 기다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상대에게 맡기는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을의 포지션에 놓이게 된다. 기대감은 인내심을 잃게 만든다. 연락이 올까? 다시 돌아올까? 하는 막연한 기대는 결국 희망 고문이 될 뿐이다. 기다림은 뭔가를 얻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되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욕구는 불안으로 변해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차라리 그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맞다. 상대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불안해하지 말고 인연이라면 다시 만난다라는 말을 믿고 내 삶을 충실히 채워보자. 사실 이별 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의 연락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나 자신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다. 이별과 재회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블로그로 찾아오길 바란다.